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바람보다 먼저 깃발을 세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은 어렵고 성공은 보장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기회를 만들고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이들이 있는데요.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가와 소상공인,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책이 현장을 향하고 행정이 사람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발로 뛰고 있죠. 전북 경제의 뿌리를 다지고 내일의 기회를 키워가는 그 묵묵한 여정을 전세희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TV로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아서 인사 한 말씀 먼저 하고 진행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전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좀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주로 좀 방송을 하시다가 방송을 주로 한 건 아니고요. 방송을 좀 대부분의 방송의 경험을 그쪽에서 하시다가 네, KTV와 정책 홍보 그렇죠.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골든벨도 나왔었어요. 아, 골든벨이요? 어떤 고등학교 역할을 때. 고등학교 때. 아, 참여자로. 네. 그때 어떻게 골든벨 울리셨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북이 우리 청장님 고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디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저 태어난 곳은 남원이고요. 예. 남원이라고 하면 어디냐고 물었는데 남원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그리고 군산에 조금 살고 대부분 전주에 살고 고등학교는 익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도 네, 여기 전북대학교 법학과 전북대학교에 졸업했습니다. 나왔고 그 대학 시절까지 쭉 전북에서 이제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다양한 부처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마 뭐 중앙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부처는 제가 처음에 중소기업 청일 때부터 쭉 중소벤처기업부에 근무를 네. 했었고요. 저희가 위치가 전국에 있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본부가 대전에 있었고 맞아요. 지금은 세종에 있어서 네. 본부 생활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대전, 세종 근무하고 서울도 파견 근무하고 네.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성 청장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네네네. 뵌 거 아니 제가 번째. 입사한 이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젊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또 인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직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보통 요새 MZ가 많이 하는 세 가지 요가 있대요. 네. 제가요 이걸 왜요? 네,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걸 제가 신입 때 했거든요. 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가 이미 MZ였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예. 근데 연차나 이런 고생한 거는 또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 중간적으로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세대를 용합할 수 네네네. 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를 함께 아울 수 있고. 네네. 어. 실제로도 저희 0003년생 인턴이 나가면서 예. 자기 세대 같다고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에 뿌듯해하는 건 이미 나이가 들었다라는 증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저 네. 네, 알겠어요. 어려 보이고 싶지 않고 어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앙부처에 있었던 사람이 또 내려오시게 되면 그간 경험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번에 청장님으로 내려오시고 보니까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과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앙에 있다 보면 정책을 만들고 기획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흔한 안 좋은 얘기를 탁상행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쁘고 힘드니까 현장에 있는 목소리 많이 들을 수가 없는데 예. 지방청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행사도 굉장히 많아서 좀 더 가까이서 또 예, 소통할 수가 좀 더 있죠. 소통을 많이 하고 네. 자주 뵙는 분들은 또 자주 뵈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조금 더 현장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 또 일반 시청자분들도 또 이해도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 이야기에 몰입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중앙부처에 있는 소속기관이고요. 예, 전국 13개 지역의 지방청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이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아까 현장 에러가 뭐가 있는지를 네, 많이 소통해서 접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은 이제 이해도가 좀 네네. 있어요. 중소기업은 어떠한 형태고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야, 그럼 이거는 뭐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디라고 해야 되는 거야라는 어떤 그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벤처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학습 모드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골드맨 모드로 가야 됩니까? 이게 미국하고 이제 미국은 자연적으로 기업이 발달한 곳이고 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벤처기업 육성하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맞아요. 정책적으로 간 게 있어서 예. 원래는 벤처기업이라는 게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라는 모험 자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같은 신생 성장성이 크지만 굉장히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는 예. 돈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이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정부가 이제 확인을 해줘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고 해서 예. 뭐 연구 개발을 많이 한다던가 저희도 이제 민간 투자를 많이 받았다던가 예. 혁신성이 인정됐다. 이런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고 확인해주고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있어서 네네네. 그것을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제 명령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이라던가 예. 정부 사업 참여할 때 가점이라던가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I를 개발하는 기업을 차리겠어 해서 네,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나는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네네.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렇죠. 예.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데는 우리나라가 좀 발달을 한 거고요. 예. 저희를 벤치마킹하는 게 이제 일본이나 다른 데서도 조금 따라하려고 오히려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 어떤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생적으로 네네.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형태라면 우리는 인증을 해주는 네. 예,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면 예. 차라리 민간에서 제대로 크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제일 좋죠. 네, 근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IMF 이후로 경제가 대기업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육성을 하다 보니까 네네. 만들어진 거라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각 지역에도 지방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북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각 지역에도 있을 텐데 뭐 그 안에 있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예, 또 이제 활발하게 또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또 각 지역마다의 뭐 특성 같은 것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실 직전에 서울지방청에 있다가 왔는데 서울이 워낙 특수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 네네. 이제 비교를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들은 거랑 비교할 때 전북은 정말 네트워크 탄탄해요. 그게 또 지역마다 네. 색깔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랑 다른 유관기관들도 많아서 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저희는 그 기관들이 협력을 굉장히 잘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어달리기라고 해서 예. 정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잘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여기서 해주는 걸 또 연결해서 해줘서 이 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그래요? 이게 전북 지방청만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네. 밀고 당기고 네네네. 우리가 서로 경쟁자가 아닌 함께 해가자 정보도 공유하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도 한번 제시해보고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보고 그렇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이 도와주는 걸 한 번에 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또 많이 찾아가셨어요. 아무래도 이 중앙부처에 있을 때보다 뭔가 좀 현장에 많이 목말라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행보인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현장 행보를 또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던 게 그 현장 가면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요. 네. 우리 영업하고 장사하는데 왜 이래? 근데 이제 이런 의외로 느낌이. 예. 기업분들이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 네,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예. 그 점도 굉장히 보람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느끼는 게 달라져서 네. 그러니까 기업분들도 자기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 보고 받지 못하니까. 네, 아니 네. 본인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관성이 네, 돼버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예. 필요하구나 하고 느낀 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편한 환경에서 얘기하는 게 더 쉽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것도 있고. 예.
기업을 가다 보면 그 하다못해 직원들의 인사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여기가 시스템이 잘 잡혀 있고 막 그런 느낌들도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저도 가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 가시면서? 현장 가면 항상 청장님은? 재밌죠. 아, 그동안에 좀 이렇게 데스크에서 주로 기획 일을 하고 업무를 하시다가 맨날, 현장 예. 가니까 굉장히 좀 화색이 많이 도는 것 엑셀 같으시고. 보고 데이터 보고 그 분석해가지고 네. 보고서 쓰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네. 현장 가니까 가서 네. 그냥 살아있는 얘기를 듣잖아요.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요. 내가 만든 정책이 여기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볼 수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그 곳들의 애로사항들이 조금 인상 깊었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좀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은 다 똑같거든요. 요새 네. 하도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뭐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겹치는 바람에 다 침체되는 경기니까 네. 경기 안 좋아서 힘들다 하는 말들은 거의 비슷한데 예. 애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간 기업 중에서 그 남원 쪽에 한지 기업이 있어요. 한지 기업. 네. 근데 전통 한지가 아니고 한지가 배터리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아세요? 한지가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요? 네네. 한지 그러니까 이제 소재로 개발돼서 신소재로 예. 배터리 이제 차단하는 소재로 들어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한지가 다시 익산에 있는 방직 기업에 가서 실로 만들어져서 천이 돼요.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오, 굉장히 여기서는 몰랐다.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OTT에서 K-팝 관련한 콘텐츠 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뭔가 새로운 소재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부가가치를 확대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이 전북 내 기업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또 보니까 왜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부처에 계셨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에서 엑셀 작업하고 보고하고 약간 이런 업무들을 이제 주로 하셨는데 현장 가보니까 아, 그동안 내가 중앙부처에서 쌓았던 경험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아, 뭔가 좀 간극이 있었구나. 아, 이것을 내가 좁히고 내가 그동안 배워온 것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업무를 맡은 거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좀 느끼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좀 크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그 정부 시스템을 잘 모르세요. 아, 몰라요? 네, 그래서 설명 많이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경이 5조 원이 됐다라고 예. 하면 이게 이제 저희한테 돈이 오고 기업한테 갈 때까지 시간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예.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돈이 이제 여기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내려오고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도 이제 다양한 정책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전달하는 체계나 이런 데서 누락도 많이 되고 음흠. 좀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그렇군요. 안타까워서 네.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 좋은 정책들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또는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만들어낸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이렇게 현장으로 가정으로 네. 좀 안 가는 게 좀 아쉬워요. 예. 그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지방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찾아봐야 같은데 돼요. 무조건 찾아가는 게 일단 가장 으뜸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정말 이렇게 그걸 잘 찾는 직원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예. 왜냐하면 대표님은 신경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인재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경험을 쌓으면 네. 처음만 힘들지 그 다음에 정부 사업들은 네.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군요. 본인이 찾아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정부 사업 많이 받는 데들은 엄청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인사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들이 네네.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발굴하고 네네. 우리 기업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은 회계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그쵸, 아니면 네. 그분들이 실무까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정보를 습득하는데 에너지가 뭐 없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현장의 어떤 그 모습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네. 그분들에게 우리 정보 있으니까 잘 알아봐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일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온라인을 찾아보면 정보가 다 모여져 있는 포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어려우면 그냥 근처에 있는 지원기관들이나 저희 지방청도 비즈니스 지원단이나 예. 도와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를 거 상담을 해도 일단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지역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또 어렵고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좀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민도 좀 상당히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제라는 것이 타 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좀 이것을 어떻게 좀 뚫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뭘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눈으로 보이려면 예.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북 지방은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예. 주로 중점을 두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인데 네. 그러니까 젊은 창업가들이 대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뭐 문화재라던가 아니면 전통 뭐 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예.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진짜 뭐 참기름 카페라던가 어. 양조장을 도시형으로 체험형으로 만들어서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 수요도 끌어들이고 좀 더 젊은 층이 전통 산업에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좀 활력 있게 하는 그 것. 골목 상권을 활력 있게 하고 이걸 연결해서 확대시키는 네. 작업을 하는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원래 있던 아이템들인데 그것을 새롭게 결합을 시켜서 아예 새로운 형태의 그렇죠. 창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로컬 크리에이터. 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전북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예. 있어요. 네. 네. 우리 지역에 가보면은 좀 특이한 좀 카페도 있고 아니면 특이한 건물도 있고 특이한 형태의 네네. 무언가를 또 상품화해서 파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오셔서 약간 좀 야,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도 있어라고 좀 놀랬던 또 예시가 있다면 뭐가 사실 있을까요? 저희 전주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 예. 대표님이 제가 옛날 창업 지원할 때 예. 그 제 사무관 2년 차일 때 같이 창업자여가지고 창업 동아리 학생이어서 오. 같이 중국 출장을 갔었어요. 오, 견학 프로그램에. 그래요? 오, 네. 여기서 만나가지고 네. 여기서 만나요. 우리가 키운 창업자가 여기를 살리고 있구나 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잘 하고 계십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여기 저희 뭐 한복 대여 사업도 하고 아, 카페 그래요? 테마 카페도 예쁘게 하고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반갑고. 네. 알겠습니다. 창업 지원 분야에서 특히나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네.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열려 있는 혁신 뭐 이런 건가? 개방형 혁신이라고 이제 예.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은 조직이 경직돼 있으니까 신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면 좀 더 자유로운 스타트업이 참여해서 이 과제를 이행을 해서 둘이 시너지를 만드는 과제거든요. 네. 사실 전북 지역이 대기업 인프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지역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제 모집해서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그래요. 네, 그럼 기업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신사업을 개발을 하는 거고 스타트업이 이거 참여하면서 예. 이거 수수료 받고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네, 이런 형태의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들은 또 이 펀드라는 것을 지원받고 또 기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펀드 지원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수도권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게 뭐 대한민국의 아직까지 뭐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어떤 그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조금 뭐 돌린다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유연한 방법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펀드는 사실 지원이라기보단 투자의 개념이라서 네. 자본이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대로 쏠리잖아요.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수도권에 쏠리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긴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정부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모태펀드라고 이제 있어요. 모태펀드.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쪽에다가 펀드를 좀 육성을 해주고 뭐 더 돈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펀드들이 있는데 네. 전북은 사실 그것도 조금 약한 편이라서 기업 인프라가 약하니까 펀드도 네.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최근에 전북 지역의 선배 벤처기업들이 직접 돈을 출자를 해서 펀드를 만드셔가지고 후배 벤처기업 육성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금액이 크진 않은데 1호 펀드는 이미 투자를 다 했고요. 예. 이미 또 2호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바람직한 사례가 사실. 그러네요. 네네. 예, 그분들은 진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펀드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펀드가 자본 위주로 흐르다 보면은 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데 벤처 네. 펀드는 진짜 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제일 잘 구현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거나 또 실무진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기회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직자들은 좋은 기업이 없어서 참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형국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인들은 좋은 인재를 또 이렇게 수급하기가 어렵다. 서로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예.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그 네.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핵심 어려움 중에 핵심이죠, 사실은. 사실 예. 이제 예전에 노동이 아니라 인재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 산업에서는 기업에서도 인력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좀 유능한 분들은 대학 때부터 이미 외부로 유출되어 있어서 예.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 빠져나가 있고, 네.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은 또 우수한 인재를 못 받으니까 발전이 없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찾아보면은 그 사이에 스펙트럼도 넓고 좋은 기업도 많은데, 많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상태처럼 이렇게 안에 홍보를 하거나 이걸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음. 진부한 수단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취업박람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네. 기업들하고 학생들하고 매칭을 하는 거를 매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23년부터 여기 교육청과 같이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뭐 예.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 예. 기업들도 참여해서 아, 좋네요. 네네 할 수 있게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곳에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을 이렇게 뭐 취재하거나 또는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현장에서 설명회도 갖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면접도, 예. 인터뷰도 하면서 네네. 바로 구직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박람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인력 문제는 그래. 우리는 뭐 인력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는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야, 이것을 좀 판로를 확보하는 게 진짜 어려워. 뭐 내수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정보도 없고 뭐 연도 없고 해서 어려워. 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상당히 많죠. 네,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고요. 맞아요. 그 내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좋거든요. 네네. 주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소비하는 물품을 이렇게 납품하는 제도인데,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음.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수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출 바우처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통번역 서비스라던가 시장 조사라던가 네. 패키지라던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 네, 이용을 해보시면은 수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소 또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태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판로 확보를 뭐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도 약간 판로 확대라는 개념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공공구매도 서비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용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정으로는 예. 네,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수출도 해외 진출하는 시장 개척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참여를 할 수 있고,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음. 저희도 홈쇼핑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공용 홈쇼핑에서 네. 시범적으로 공용 쇼핑 있죠? 네, 예. 거기서 이제 MD들이 오세요. 그래서 네. 여기서 홈쇼핑에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을 해주시고, 와, 전북 진짜? 오. 지역에 지금 5개 기업 뽑아서 올해 홈쇼핑에 올립니다. 네. 그렇구나. 아, 그렇게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오, 알겠습니다. 스스로 싸게 해주신다고. 아, 그래요? 네. 네. 스스로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럼요. 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어쨌든 빨리 좀 성장하는 게 또 목표기도 하니까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게끔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좀 최선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도를 한 번 이용했는데 뭔가 효과가 없네. 효율성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길게 보고 네네. 호흡도 조금 차분하게 하면서 그런 제도들과 정책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이나 창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네, 아까 잘 찾아보시라고 하는 게 그런 정보를 많이 숙지를 하시고 예. 단계별로 참여를 하시면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중소기업 정책에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또 다뤄서 아주 전문가의 역할로 또 하고 계신데 행정가로서 좀 가장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크게 배운 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행정가라고 배우기는 좀 애매한 게 저희는 운이 되게 좋은 게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보다는 민간 기업하고 더 많이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느껴진 게 시야를 되게 넓게 가져야겠구나랑 항상 네. 배워야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AI나 이런 트렌드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뭘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변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경제부처라고 해서 경제만 보면은 사회나 이런 정세 돌아가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뉴스도 굉장히 많이 보고 다양한 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배워가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생기니까 모든 일에 다 그냥 그 시야를 넓게 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항상 배울 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배울 게 많아서 맞아요. 네. 이게 요즘 또 세계 정세는 왜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AI는 또 이제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무슨 정말. 용어는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요. 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사실은 뭐 재미도 느끼시겠지만 뭐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일을 계속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도 마땅하실 것 같은데. 모든 직장인이 네. 네, 공통적인 답변인데 일단 또 그러네요. 네, 하다 보니 네.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되는 게 일단 가성이 크고 일단 하다 보니까 네. 시키니까. 근데 사실 네. 분명히 네. 모든 직업이 똑같을 건데 매번 즐겁지는 않잖아요. 네. 네, 굉장히 저희는 실무할 때는 바쁘기도 하고 네.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그 내가 성장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직접 만든 정책이 이제 현장에서 보일 때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현장에서 고맙다고 소리를 듣거나 이제 그런 순간들이 짧게 보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만든 게 현실이 됐구나 이런 네. 느낌들이.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회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뭐 제 직업 안에서 네. 좀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데서 저는 회복을 좀 느끼는 편이라서 좋은 어떤 케이스인데 네. 청장님은 좀 어떤 스타일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을 계속 해왔다가 네. 최근에 좀 바뀐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인이 너무 네. 없구나.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나 싶어서 예,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도 이렇게 락 음악 좋아했었는데 예. 예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으면 요즘에는 서울에 있던 거 계기로 아이돌도 좋아하고 락 공연도 보러 가고 K-팝 문화. 네, 공연도 조금 보러 더. 다니고 하면서 예. 조금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고 또 이렇게 좀 매칭이 되기도 하고 또 확장성이 또 생기지도 않나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직업병이어가지고 예. 이제 내가 그 산업에 들어가서 다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팬이 네. 아주 이제 팬심이 강한 분들. 팬 예.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그 산업 쪽에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아니 여기는 이게 바뀌어져야 되고 소비자를 네. 이렇게 대하고 네. 문제가 있어 엔터 쪽은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약간 그 구조를 되니까, 보게 되는군요. 네. 여기서는 이 티켓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네. 네, 이런 문화가 생기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네. 즐기는 걸 즐기지 못하는 아니 중소벤처기업 안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 사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굿즈를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돌 공연이나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을 뭐 메타버스화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하게 그 산업들이 아주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직접 내가 좀 스트레스 풀려고 해서 뭔가 취미를 가졌는데 이런 산업도 있었네 해서 더 그쪽에 눈을 트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포토카드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포카라고 네,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포토카드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포카마켓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가 오. 왜냐하면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기업이 아까 말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래요? 네, 벤처기업이라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만든? 네, 우리나라에 만든 벤처기업이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해외 수요를 특히 많이 흡수를 해서 이야. 네, 그 포토카드라는 게 상품화돼서 또 거래가 활발하게 생기는 플랫폼이 있고요. 네. 또 버블이라고 지금 상장된 기업이긴 한데 예. 1대1로 보이는 SNS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K-팝 스타가 메시지를 보내주면 나한테는 1대1 카카오톡 대화처럼 보이는 오. 네, 그런 서비스도 있고
처음에 그걸 저 서류를 볼 때 몰랐거든요. 네. 벤처 투자 받았는데 K-팝 기반으로 한 SNS 무슨 플랫폼,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이제 네, 말은 써-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 기업을 실제로 내가 소비자가 되어 보면 이 네.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직접 이렇게 해봤어요? 구독을 하고 있죠. 한 달에 5천 원씩 내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부분은 되게 상품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네. 내가 이걸 구매욕을 자극하는 뭐가 있는 거랑 네, 그걸 이제 돌아가는 판과 이제 수익까지 이제 그렇군요. 보게 되는. 네. 어떤 연예인하고 1대1 대화하세요, 그러면? 그걸 저희- 이용하시면서? 네, 스트레이키즈라고. 예, 알아요. 네네. 예. 거기 현진이라고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임기를 막 시작을 하셨는데요. 포부 한 말씀 또는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부라고 하기는 좀 거창한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기관장이나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덕분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이런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되게 반가워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반가워해 주신 만큼 저도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그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북 지역의 이 기업의 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내일을 설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